불교 수행자라면 지켜야 할 계율인 보살계를 사흘간의 일정으로 전하는 보살계 수계 살림이 계율 근본도량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노인복지 전문시설이 경기도 화성시에 문을 열고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과 복지포교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일본 나가노 금강사에서 열린 봉축법회에 참석한 한일 두 나라 불자들이 일제 당시 강제 동원된 한국인 희생영가들의 극락왕생을 함께 발언하며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동남아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바라밀 장학회가 현지 학인 스님 100명에게 장학금을 전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강원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가 발대식과 친목 행사를 열어 지역의 미래 세대 전법 보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계율 근본도량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사흘 일정으로 보살계 수계 살림이 펼쳐졌습니다. 3, 4, 7증사 스님이 법좌에 올라 법만계 10중계와 48경계를 3일간 설하는 법석이 이어졌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계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범하지 않겠습니다. 통도사 설법 전에 모인 대중들이 보살계를 받아 평생을 지키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신라 자장 율사가 금강계단을 쌓은 이후 1400여 년간 법맥을 이어온 계율 근본도량 영축총림 통도사의 보살계 수계 살림입니다. 지난 사흘간의 수계 살림에선 계를 전하는 3사와 수계를 증명하는 7증사가 매일 등단해 수계 제자들이 갖춰야 할 올바른 행위 규범을 설했습니다. 앉아서 받고 서서 화할지라도 계를 받고 또 가능하면은 우리 보살계를 수계하신 분들은 호살법회에 동참하시면 좋습니다.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머지않은 장래에 다 불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통도사는 수계살림 회항일을 맞아 학업과 수행 정진에 매진하고 있는 본사 제적 스님 37명에게 영축 장학금을 전했습니다. 또 10회 이상 보살계 수계 살림에 동참한 수계 제자 39명에게는 성만패와 메달 수여를 통해 수계와 지계로서 부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의 수행 정진을 높이 치하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또 살피고 인격을 수양하시고 우리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정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도사 금강계단을 가득 메운 수계 제자들은 연비와 사리탑돌이 의식을 통해 다시 한번 지계 실천을 소원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경남 김해 불교계가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남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봉축탑에 불을 밝히며 봉축 일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해 지역 봉축탑 점등법회는 가야불교문화원이 주최 주관하고 김해불교 연합신도회와 은하사 길상사 신도회가 후원한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김해 시민회종 광장에서 봉행됐습니다. 법회는 개회 3귀일에 음성공양, 반야심경 봉독, 점등, 탑돌이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지를 갖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뜻을 기리면서 이 점덕의 참 의미를 계속 씹어가면서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효의 도시 경기도 화성시에서 불교계가 운영하는 노인복지 전문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성시 정조효 노인복지관이 개관식을 갖고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노후와 복지포교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경기도 화성시가 지역사회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역의 효문화 확산과 노인복지 활성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인 화성시 정조효 노인복지관은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2024년 1월에 운영을 시작하여 벌써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춰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생활과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조 효 노인복지관은 총면적 7,900여 제곱미터, 전체 4층 규모로 일평균 600여 명, 경로식당은 300여 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복지관은 상담실과 물리치료실, 경로식당과 쉼터, 노인 여가활동실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맞춤 돌봄 특화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노인 상담센터를 운영해 우울증, 가족 간 갈등, 학대 등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전문가 연계를 통한 법률, 세무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복지관은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지역사회 소외된 노인 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해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이 복지라는 이 세계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복전이에요. 누구한테 내 것을 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밭을 일구는 것이고.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개관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인복지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능력이 되는 대로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의 그런 복지관 또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나하나 갖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각 주기별 그 특색에 맞는 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복지관이 우리 지역에 들어섰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 훌륭한 복지 서비스를 우리 지역에 공급해 주실 것을 거듭 또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불교회가 운영하는 화성시 정조효 노인복지관이 문을 열면서 지역사회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불교 사회복지 활성화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서울 봉은사가 6년 만에 불교식 전통 혼례식을 열고 신랑 신부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불자인 신랑 남형각 씨와 신부 조성형 씨는 지난 13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불교 전통 혼례식을 올리고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봉은사 주지인 주례법사 원명 스님과 하객들의 축하 속에 부처님 제자로서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원명 스님은 주례사에서 인생의 3가지 큰 인연 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지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길 축원했습니다.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가 지난 14일 천안 천불사 대웅보전에서 한불련 회장인 천불사 주지 인경스님과 세계불교대학장 해광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기 새내기 포교사 15명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는 품수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회장 인경스님의 인사에 이어 경과보고, 포교사고시 성적 우수 포교사 상장 수여와 고불문 낭독, 포교사의 다짐, 발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병조 전 금강대 총장은 특강에 나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불교를 주제로 한국불교에 나아갈 방향 등을 고찰했습니다. 지난 2002년 동산불교대학과 보현불교대학 등 19개 불교대학 대표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한불련은 지금까지 모두 1,009명의 포교사를 배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마츠시로 대본영 공사에 강제동원돼 희생된 한국 젊은이들의 왕생극락을 위해 창건된 47년 역사의 금강사가 용서와 화해의 도량으로 거듭났습니다. 한일 두 나라 불자들 간 진한 포옹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현지를 이현구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ちょっと日本の方と韓国の方がお立ちいただいてハグするような場が欲しいん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본 나가노현 아지미노시 유명산 자락에 위치한 금강사 법당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불자들 간 포옹 세레모니가 펼쳐집니다. 한 일본인의 깜짝 제안에 일순간 감돌았던 어색함은 금방 사라지고 처음 만난 이를 부둥켜 안고 등을 어루만지는 손길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일제강점기 마처시로 대본영 공사에 강제 동원돼 희생된 한국 젊은이들의 왕생 극락을 기원하기 위해 설립된 47년 역사의 금강사가 용서와 화해의 도량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오려고 하던 스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오라버니가 그런 피해를 입으셔서 일본이라는 말만 꺼내도 감정이 올라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이번에 좀 같이 가자 그래서 허락을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도 제가 안고 있고 이런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 1977년 제1교포들이 지은 태고종 사찰 금강사는 한국에서 수행 전법 도량 열린선언과 평택 보국사를 운영하는 무상 법현 스님이 2018년부터 주지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3년간 법회를 열지 못했던 금강사는 지난해 8월 마처시로 위령탑에서 현지 시민사회단체와 추모제를 지내면서 국제전법도량으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금강사는 지난 6일 불기 1968년 봉축법회를 열어 부처님 가르침에 담긴 용서와 화해, 공존과 상생의 의미를 돌아봤습니다. 보통 이제 그 백중 때는 마쓰시로 대본영 희생연가 천도제도 지냈는데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의 법회도 봉행을 했지만 또 마쓰시로 대본영 희생 조선인 연가를 위령하는 그런 의식도 함께 해서 더더욱 의미가 깊었고 이번 나가노 금강사 봉축법회에 참여한 한일 양국 불자들은 선화종이란 이름이 새겨진 세계유일의 대범종을 치면서 강제동원 희생연가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을 여기에 와가지고 마쓰시로 대본영이라고 하는 그걸 건설할 때 이 타향 만리까지 와가지고 힘들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을 금강사에서 불타에 의해서 이들이 잘 교화돼가지고 극락세계로 왕생케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법회에는 한국에서 찾아온 순례단 20여 명도 함께 백제 성왕이 아미타 3존부를 보내 절을 짓게 했다는 역사가 깃든 일본 최대 사찰 나가노 선광사 등을 참배하면서 한일 불교 역사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동남아 스리랑카의 학인 스님들을 후원하는 바라밀 장학회가 스리랑카 현지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하고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한국 불교계의 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인 스님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해 스리랑카 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인도양의 진주로 불리는 부처님의 나라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 자리한 나가난다 대학 대강당. 현지 강원에서 수행 중인 스리랑카 학인 스님 100여 명과 이들의 은사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결성된 한국의 바라밀 장학회 회원들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바라밀 장학회 회장인 대전 구암사 회주 북천 스님은 학인 스님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수혜자를 확대한 장학금을 전하고자 찾아왔다며 앞으로 훌륭한 스님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후원으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해 100명의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셔서 장차 스리랑카 불교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스님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달식에는 세종시 송림사 회주 덕운 스님과 대전 연화사 주지 종실 스님, 대전 구암사 주지 설해 스님,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타운 관장 각원 스님, 마하위아라 사원 주지 담마키티 스님, 이면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를 비롯한 한국의 제가 불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또 스리랑카 아마라프라파 종정 가라고다 유앙고다 마이트리 스님과 라마냐파 종정 마쿨레 위말라 마하 나야카 스님, 시암파 부종정 꼬따리티의 라울라 스님, 마하위아라 파운데이션 회장 난다시리 스님, 카루자야 수리야 전 스리랑카 국회의장 등 스리랑카 사부대중 300여 명도 동참했습니다. ශාසනයේ සුරක්ෂිතතාවය පිළිබඳව පවතින වැඩපිළිවෙලක් බවටම පත්වේවා කියන ආශිර්වාදයක් තබමින් අපේ මූලාසන අනුශාසනාව මෙතකින් සමාප්ත කරනවා. සියලු දෙනාටම තෙරුවන් සරණ පිහිට ලැබේවා.
마라밀 장학회는 한국마하위하라 사원과 손을 잡고 시작한 스리랑카 지원 사업을 확장해 2022년 11월 결성됐으며 이웃 뜻을 함께하는 스님과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학회는 앞으로 강원에서 정진 중인 학인 스님에게 3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6개월마다 스님들의 학업 활동과 장학금 사용 내역 등을 전달받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장학회는 스리랑카 캔디시 수달마 사원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상주 직원을 채용해 체계적인 장학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මාගේ තිබෙන්නා වූ ඉතුරු අධ්‍යාපන කටයුතු සියලුම දේවල් ඉතාමත් සාර්ථකත්වයට පත් කරගෙන මාත් මේ වගේම ඉතාමත් හොඳ කටයුතු කරනවා. ඒ වගේම අපට මෙම ශිෂ්‍යත්වය ලබා දුන් කොරියා සහ ශ්‍රී ලංකා මහාවිහාර පදනමේ සියලුම දෙනාට මේ සඳහා අපකප වූ සියලුම දෙනාට ඉතාමත් ස්තුතිභාව වෙනවා. ඔබට ස්තුති.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분들이 이 안식처를 찾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여기에서 이 불자 스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리랑카와 한국 간의 그 외교 관계도 훨씬 더 많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만야파와 시암파, 아마라프라파의 3개 종파로 이루어져 있는 스리랑카 불교계는 현재 전국에 3위 강원 840여 곳과 3인이 강원 14곳에서 스님들이 수행 중입니다. 강원의 학제는 중학교 과정 5년과 고등학교 과정 2년으로 작은 강원에는 20에서 30명, 큰 강원에서는 150여 명의 학인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강원 지역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원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가 올해 발대식과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작년 나란다 축제에서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던 강원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는 올해 미래세대 전법 포교에 한층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지역 19개 초중고등학생 3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양양 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강원 파라미타 발대식과 한마음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발대식에는 강원 파라미타 협회장 선일 스님, 낙산사 주지 일념 스님, 파라미타 감사 문종 스님, 교사, 낙산사 신도, 기관 단체장, 강원 대불련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해 청소년들을 응원했습니다. 지난해 컬링과 서핑, 스노보드, 박물관과 전시회 관람, 문화유산 지킴이, 템플스테이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활동으로 강원 파라미타 발전을 이끌어온 선일 스님은 강원 파라미타가 미래세대 꿈과 희망의 성장 토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있을 서핑 캠프, 문화재 탐방, 낙산사 템플스테이, 설악 청소년 문화축전 등 여러 활동들이 하나하나 모여 맑은 세상을 향하는 배움터이자 쉼터로서 탄탄한 토대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강원 파라미타와 강원 대불련 등 청소년 전법과 포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낙산사 주지 일념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행복한 미래를 일궈 나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법을 만났으니 부처님 가르침 잘 배워서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과한 욕심은 버리고 서로 나누며 서로 돕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마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강원 파라미타 청소년들은 명상과 다채로운 활동,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등을 통해 몸과 마음,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했는데 파도 명상, 이제 여러 만들기, 장기자랑 등등등으로 사찰 체험도 할 수 있고 이제 명상도 할 수 있어가지고 약간 심적으로도 이제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이제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낙산사에서 파도 명상을 했는데 이제 스님에게 위로를 받아서 제가 그 당시 기분 안 좋았던 게 풀린 것 같아서 제일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강원 파라미타는 올해도 미래 세대 주역이자 전법과 포교를 이끌어갈 청년 불자 성장을 위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태구종 용인 연화암이 화재로 전수된 도량을 1년 4개월 만에 복원하고 이를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용인 연화함은 어제 경내 대적광전에서 법당 낙선과 후불탱화, 신중탱화 점안식을 봉행하고 법화도령으로서 더욱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많이 성회가 부족해요. 하느냐고 열심히 했는데도 잘못하면 사월 초까지 또 넘어가게 생겨서 부족하나마나 그냥 부처님 저만 법회를 더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시금 행사에는 한국불교 태고종 전 행정부원장 성호 스님과 현 행정부원장 능혜 스님, 태고종 경기남부종무원장 성각 스님,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장 성관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현중 스님, 태고종 전법사회 회장 진화 전법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태고종 용인 연화함은 지난 2022년 12월 26일 새벽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대적광전과 요사체가 전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보건불사를 통해 1년 4개월 만에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304명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당시 침몰해역에서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오늘이 국민적 아픔의 날이 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슷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고 한 생명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생명 존중의 안전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참사의 교훈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6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